네, 이번 코너는 얘 왜 이러는 걸까요? 시간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한 명쯤은 있을 법한 그 사람의 심리를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파헤쳐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5명이 녹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현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사회를 맡은 오동훈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뤄달라라는 피드백을 저희 방송한테 많이들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희가 파트 1 정신과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정비소 시간과 파트 2 얘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두 가지 코너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파트 2에서도 정신과 질환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너무 무겁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음식도 단짠 이렇게 사실 단 것 먹으면 짠 것 먹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무거운 주제, 가벼운 주제 좀 번갈아 가면서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 자주 뵀던 분들과 비슷한 사연을 채택하다 보니까 이제 파트 1 정비소 시간만 반복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대식가 다운 비율을 주셨네요. 단짠. 그래도 확 오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파트 1, 2 나눴던 것도 그런 목적이었잖아요. 사실 정비소 시간에 좀 무거울 수 있는 정신과 질환 그리고 치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파트 2에는 좀 더 이제 가벼운 심리 상담을 하고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보려는 거였는데 많은 분들께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중에 더 심해 보이고 더 이제 빨리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분들의 사연을 먼저 다루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처럼 그 도움이 필요하신 많은 분들 더해서 좀 더 일상적이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연도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한 번 할 때 2분씩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좀 더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하면서 힘들었던 일, 집에서 있었던 소소한 다툼이라든지 갈등, 학교나 직장에서 있었던 가벼운 일들 이런 것들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본인의 소중한 사연 그리고 피드백과 후기들 보내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요새 제가 그 이메일 소개를 안 하다 보니까 점점 메일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하더라고요. 잘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F등급을 받아요? 네가 먹인 거잖아요, 맘대로. 저희가 공동 투표한 겁니다. 네. 손정현 선생님 제외한 카톡방 있는 거 몰랐어요? 또 파라노이드해져. 이메일 brainrich6 gmail.com brainrich6@gmail.com으로 정신과에 관해서 그리고 본인의 어떤 소소한 고민이나 갈등 그런 심리에 대한 어떤 것도 보니까요.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의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잘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쇼핑 중독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늘 양질의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쇼핑 중독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쇼핑 중독이다, 지름신이 왔다, 이렇게들 흔히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때마침 또 비슷한 고민을 저희에게 털어놓은 분이 계셔서 그분의 사연도 함께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내부자들 팟캐스트 잘 듣고 있어요.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듣는데 빵 터지는 건 없어도 소소하게 웃을 수 있고 원래 관심 있었던 심리나 정신과 쪽 얘기라서 열심히 듣고 있어요. 혹시라도 제 상태에 대해서 상담받을 수 있을까 해서 사연을 드려요. 꼭 답장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지금 회사를 5년째 다니고 있는데 모은 돈이 별로 없어요. 카드가 연체될 정도는 아니지만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혼자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동대문이나 이대 쪽에서 옷을 샀어요. 그래서인지 주위에서 옷을 잘 고른다, 옷 잘 입는다 해서 쇼핑 갈 때 같이 가자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최근에는 회사 일로 힘들 때면 해외 직구로 옷이나 신발을 사요. 저 자신한테 선물을 준다는 느낌? 회사가 엄격한 편이라 엄청 화려한 걸 많이 사진 않는데 하루에 한두 개씩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일은 안 사야지
하고 다짐을 한 적도 많은데 장바구니에만 넣어놓고 안 사야지 하는데 저도 모르게 사서 사실 집에 택도 안 떼도 걸려만 있는 옷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친구들도 거의 결혼하고 집에서도 그런 압박도 있다 보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돈도 있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좀 받네요. 또 그런 핑계로 혼자 꽤 비싼 배달 음식 시켜서 먹기도 하고 요즘엔 퇴근길에 인형 뽑기에 빠져서 하루에 5,000원 아니면 10,000원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방송 들어보니까 제가 병인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답장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서 열심히 방송해주세요. 네, 사연 감사합니다. 옷에 음식에 인형 뽑기까지 네. 이제 지름신이 수시로 강림하셔서 다양한 소비를 즐기시는 분의 사연인데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다 가진 경우는 흔치 않아도 저 중에 비슷한 경험이 하나도 없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저희 중에도 쇼핑 중독하면은 특히 찔리시는 분이 여기 좀 계시죠? 본인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저는 이거 아닌데요? 오동훈 선생님이 사연 보낸 거가 있어요. 저도 읽어보니까 약간 선발만 바꿔서 보내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온갖 그 남성 수입 고급 브랜드 전부 다 VIP 회원 등록돼 있다는 얘기는 레지던트 때부터 있었잖아요, 오동훈 선생님. 네, 그러니까요. 이제 신상 들어오면 매장에서 연락이 온다던 분이에요. 매니저한테 바로 네. 문자 오고. 네. 그때도 밥 안 먹고 아껴서 옷 산다고 했었죠. 지금도 보니까 뭐 하나 신상 새로 뽑으신 것 같은데. 저 모자도 처음 보는 거고. 네, 뭐 말씀드리자면 이 옷은 기존의 옷을 기워서 만든 옷입니다. 너무 억울한 게 이런 쇼핑광 이미지가 저한테도 씌워진 것 같은데 저는 피해자예요. 네? 지금 갑자기 좀 말이 없어지신 김모 선생님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데 아, 지금 손가락 꼼지락거리고 계시네요. 네, 지금 막 떨고 계시잖아요. 본인한테 화살 돌아갈까봐. 지금 그분께서 저한테 해외 직구를 알려주신 것 때문에 검소했던 제가 이런 이미지가 좀 돼버린 것 같아요.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김지용 선생님. 별명이 쇼핑왕 김직구였잖아요. 네, 일단 저를 그 별명으로 불러주신 분은 이 세상에 오동훈 선생님 한 분뿐이시고요. 저도 불렀었는데. 아, 그래요? 기숙사에서. 유명했어요. 이제 청취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 오동훈 선생님 특기가 모함이에요. 저는 교회 오빠 같은 이미지예요. 교회 오빠? 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셨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냥 오동훈 선생님이 쇼핑 중독자입니다. 제가 동훈이 옷 사는데 한번 따라간 적이 있거든요. 동훈이가 이제 매장에서 연락 왔다고 할인율 크니까 오시라고 이렇게 따로 연락이 온대요. 네, 그 문자 되게 자랑하듯이 네, 저 보여주셨어요. 가봤는데 다들 봤죠, 그거. 와, 이렇게 매니저가 바로 알아보고 인사하고 오셨냐고. 와, 전 진짜 VIP 대접 받아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근데 뭐 저는 뭐 국내 백화점 매장들에서 옷을 사입을 좀 여유가 안 돼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직구를 좀 예전부터 했던 경험이 있고요. 동훈이한테 이런 것도 안 알려주면은 나중에 혼자 꿀 빨았다고 비난하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알려줬던 거거든요. 물론, 네, 이런 물론 식의 사실입니다. 비난으로 돌아오게 될 줄은. 네. 비난했을 거예요. 안 알려줬으면. 지금 서로 비난하고 계신 이 두 분이 사실 쇼핑 중독이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질문에 그냥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쇼핑 중독에 걸리셨나요? 당신들 왜 그러는 걸까요? 이런 모함은 정말 당황스러운데,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아주 약간은 쇼핑을 즐기는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사고 나면 사실 좀 즐겁긴 하잖아요. 특히 막 누군가 때문에 아니면 막 주변 환경 때문에 막 한창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를 위해서 돈을 쓰면, 그래,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들곤 하죠. 근데 뭐 평소에 가지고 싶던 고가의 물건을 샀을 때 더 기분 좋은 건 있겠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검소한 새가슴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정말 여러 번 최저가의 최저가를 찾자 이렇게 해서 그새 진짜 큰 숙고하고 새인가 봐요. 오늘 방송 웃음을 새가슴이- 참기가 너무 어려운데. 새가슴이 무슨 알바트로스인가 봐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가슴에 굉장히 숙고하고 사는 타입의 구매자인데요. 뭐 충동 구매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충동 구매를 하는 건 굉장히 소소한 물건들이죠. 선생님들이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고급 브랜드를 운운했지만 제가 제일 많이 사는 거는 유니노 의 세일 상품입니다. 안 그래도 감사제 한다고 또 문자 왔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그 정도도 안 즐기는 사람이 어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는 김지훈 선생님이에요. 만날 때마다 구두 색깔이 바뀌어요. 그 굉장히 현란한 형광색 밑창이 달린 그런 구두를 색깔 바꿔가면서 굉장히 즐겨 신죠. 그러고 보니까 제 앞에 앉아 계신 이 허기훈 선생님도 몽음레어라는 고가 패딩을 입고 다녔잖아요. 땡클레어. 네, 그죠. 당시에 저는 그냥 속옷을 입고 다녔는데 거의 포스에 눌려가지고 한동안 좀 시름시름 알아누웠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알아누운 것도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레어. 저는 진짜 그거 몇 달을 아껴서 뭐 생일 선물에 크리스마스 선물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했던 거고 한 4년은 그것만 입고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뭐 그 거의 포스가 어마어마했죠. 정말 저분 모함은 당해낼 수가 네, 없어요. 제가 지금 위아래 입고 있는 옷이 다 그 오동훈 선생님이 산다는 유니 이렇게 그 브랜드인데 오늘 쇼핑 중독이라서 일부러 그렇게 입고 오셨다는. 네, 혹시 지적당할까봐 최대한 수수하게 입고 굉장히 왔잖아요. 신경 써서 수수하게 저걸 입고 다녀요. 그 아까 말한 구두도 제가 전공의 때 샀던 거를 5년 동안 계속 같은 것만 신고 다니다가 이제 다 헐어 떨어져가지고 다른 색깔로 새로 하나 산 건데 진짜 모함이 대단하시네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당연히 패션에 관심이 좀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쩌다 보니까 제 옷은 안 사고 아기들 옷만 사는 걸로 바뀐 지 좀 오래됐거든요. 네, 뭐 농담이 저희가 좀 많았는데요. 네. 뭐 청취자분들께서 저희가 정말 그런 사람인 것처럼 좀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오해하고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더라고요? 사실이 폭로된 거지. 이쯤에서 해두고요. 네, 네. 사연에 집중해야죠. 사연에. 네. 이 쇼핑 중독 병은 아니더라도 주위에 쇼핑을 즐기시는 분 많이들 계실 것 같아요. 좀 과하다 싶은 분 봤던 기억 있으세요? 오동훈 선생님 그 정도. 네. 네. 저희 말고. 네. 사실 뭐 얼마 전에 저희끼리 얘기할 때 그 손정현 선생님께서 와이프가 쇼핑을 너무 많이 한다. 근데 뭐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지금 나보다 월급도 많이 받아오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한풀이 하시던 걸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표정이 어두워지시네요. 아니 뭐 월급은 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뭐 사실이긴 합니다. 네. 사실 뭐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도 들었었던 얘기고요. 아무튼 저희끼리 비난은 일단 좀 접고 쇼핑 중독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건지 어떤 양상인지에 따라 좀 여러 유형이 있을 텐데요. 이걸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앞에서도 조금 나온 얘기긴 한데 요즘에 시발 비용이나 탕진잼 이런 말이 좀 유행이라네요. 뭐라고요? 무슨 비용이라고요? 시발 비용이요. 제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죠? 우리 규영이가 이제 방송에서 막 욕까지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희 방송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이렇게 저는 둘 단속하지 다 않아요. 하여튼 처음 듣는 용어긴 한데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면 안 썼을 비용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짜증이 나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하게 되는 소비. 그러니까 뭐 홧김에 시켜 먹는 치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방금 저희 와이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분께서도 직장일이 힘들다고 하면서 실제로 힘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가끔 인쇼로 확 지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집으로 택배가 매일같이 오는데 뭔지 보면은 뭐 당장 입을 일 없는 애기 옷이라거나 아니면 한참 남은 이제 여름 휴가 때 필요한 사실 제가 보기엔 뭐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액세서리들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뭘 그렇게 자주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자기 유일한 낙이고 또 물건들이 사실 비싼 것도 아닌데 좀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대화가 길어지면 무조건 제가 불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죠. 잘하고 계시네요. 네. 알고 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다들 뭐 나 시발 비용으로 뭐뭐 질렀어 이런 말을 흔하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시발 비용이라니 좀 신박하긴 하네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뭐 손정현 선생님 말하는 얘기 중에 인쇼라는 축약어를 사용하셨는데 저는 좀 처음 접해보는 단어라서 굉장히 좀 전문 용어인가요? 인터넷 쇼핑이요. 이거는 뭐 많이들 쓰잖아요. 특히 당신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네요. 아니 동훈이가 뭐 카톡으로 계속 올리는 거 있었는데 인쇼에서 샀다 뭐 이런 많이 본 거 모함입니다. 저는 쇼핑을 워낙 멀리한 지 오래돼서 이런 인터넷 문화가 발달한 후에 쇼핑을 이렇게도 표현하는군요. 네. 아무튼 그렇고 시발 비용이라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탕진잼은 또 뭔가요? 이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을 탕진해서 재미를 느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탕진해버릴 정도로 돈을 쓰는 건 아니고요. 딱히 필요하지 않은 소소한 물건들 사면서 적은 돈으로 소비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최근에 인형 뽑기가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 얻는 방법 중에 이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실은 인형 뽑기에 최근에 약간의 돈을 투자했는데요. 약간 얼마 정도? 궁금해지네. 뭐 약간. 근데 되려 스트레스가 좀 쌓이던데. 진짜 어려워요, 그거. 네, 옆에 잘 뽑는 분은 진짜 잘 뽑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뽑으시면은 또 스트레스가 해소하고 즐거움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요즘에 그 뭐든지 다 있어 하는 그 1,000원이면은 대부분 살 수 있는 그 상점 있잖아요. 제 주변에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퇴근길에 꼭 여기 들려가지고 한두 가지씩 물건을 사오는 친구도 있어요. 아마 이런 것도 소소하지만 탕진잼 이런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사연자분도 회사 일로 힘드셨을 것 같은데 뭐 학업이나 연애, 취업, 부모 관계 뭐 이런 것들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쇼핑은 적어도 돈이 있으면 돈 쓰는 일 자체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뭐 지난번에 방송했었던 식이요장애 환자분들이 음식으로 조절감을 느끼고 뭐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처럼 이렇게 쇼핑에도 중독될 수 있는데 오동훈 씨 맞나요? 네, 학생 때부터 뭐 자린고비라고 불리는 저로서는 좀 잘 모르는 이야기긴 하지만 윤유 선생님 설명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훈이는 가끔 보면 저희가 쓰는 단어 뜻이랑 좀 다르게 쓰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은 자린고비가 굉장히 과소비하는 네. 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물건을 사는 행동 자체에 쾌감을 크게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죠. 뭐 이런 쇼핑 중독이 되는 게 제 주위에 이렇게 좀 특이했던 경우인데 항상 물건을 이것저것 샀다가 쓰지도 않고 환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물건을 사면 기분이 좋으니까 항상 쇼핑하러 가서 뭐라도 지르는 거죠. 그 만족감을 느끼고 난 다음에는 막상 쓸 데가 없으니까 이거 환불해버리고. 네. 어떤 마음에서 물건을 사는지는 알겠지만 그거는 좀 상도에 어긋난 것 같아요. 당장 그만두세요, 김지훈 선생님. 그건 아니에요. 네. 오늘 이제 방송하기 힘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물건 사는 쾌감에도 중독될 수가 있어요. 그 예전에 병적 도벽이나 알코올 사연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도파민 그리고 이제 오피오이드 시스템 이런 걸 비롯한 생물학적인 중독 보상 회로가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쾌감이 크면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 걸 알아도 계속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저렇게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지방 파견 근무 가서 이제 혼자 관사 생활하면서 지낸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특별히 힘든 게 없는데도 그냥 무료해서 심심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근처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자주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리얼 종류별로 사가지고 유통기한 지나서 막 버릴 때도 있어요. 청소 자주 하지도 않는데 솔직히 쓰지도 않는 청소도구 같은 거 사다 놓고 나중에 왜 샀나 후회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서도 습관처럼 계속 좀 다닌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마트에 가서 이렇게 뭔가 사오는 자체에 지금 말한 일종의 중독이 생겨가지고 그 다람쥐가 먹이 얻으려고 쳇바퀴 계속 굴리는 것처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쇼핑을 반복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그 운동이나 뭐 게임 그런 다른 취미 생기면서 그런 쇼핑 행동은 점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손다람쥐님 그 쇼핑 중독이 그냥 게임 중독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그 중독회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운동을 주로 했었고요. 게임이라고 하면 또 허규영 선생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PC 게임은 모두 접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전문이시죠? 모바일 게임은 좀 하고 지금도 있는데. 켜놓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손정현 선생님 그 관사가 저도 놀러 가서 잤던 그 관사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주변에 너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좀 횡해가지고 네, 유일하게 즐길 수 있을 때가 그 마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이해해 주시니 좋네요. 지금 정현이가 이제 뭐 운동이나 게임 같은 다른 일을 하면서 점차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저도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물건들을 막상 많이 사는 시기에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게 좀 에피소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간에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개씩 꾸준히 사고 이런 게 아니고 한
4-5 달 정도 아무것도 안 사다가 갑자기 몰아서 한 5개 사고 또 한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사다가 팍 사고 막 이런 식이더라고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거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일종의 직업병인 것 같기도 한데 뭐 내가 조울증기가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생각해보면 그냥 계절 바뀔 때 옷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때마다 사는 건가? 뭐 생각도 들고 아니면 그냥 큰 세일 기간 있을 때만 몰아서 사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정답에 더 가까운 해답을 저 혼자 고민하다가 찾았어요. 최근에 이제 방송을 준비하고 이렇게 실제로 하는 기간들을 돌이켜보면 제가 뭐 지른 게 없더라고요. 네. 심지어 애들 옷들도 요즘은 안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전 기억을 돌이켜봐도 제가 뭐 재미있는 걸 하고 있을 때는 쇼핑을 했었던 기억이 별로 없고 그냥 좀 무료하게 지낼 때 이럴 때 제 뇌가 자극을 찾다가 쇼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먹거나 노는 것 같이 다른 돈 쓰는 것 달리 이제 쇼핑은 좀 결과물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좀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 성취 욕구를 일부라도 좀 해결시켜 준다는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런 경우에도 게임 중독이나 뭐 도벽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쇼핑을 하는 그 행동 자체, 행위 자체에 중독이 된다. 그래서 병적인 증상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좀 드물기는 한데 어떤 정상 행동의 범주를 벗어나서 어떤 병의 증상의 하나로서 나타나는 쇼핑 중독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이제 성격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저희 방송에서 아직 자세하게 다뤄본 적은 없죠. 히스테리성, 다른 말로 하면 히스테리성. 네. 그 감정 표현이 굉장히 극적이고 어느 상황에서는 항상 주의 관심을 받는데 몰두하는 성격인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이제 본인이 남들 이목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욕구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뭐 요즘에 핫한 유행하는 옷을 부지런히 사다가 입는다거나 아니면 뭐 남들이 많이들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라면은 자기한테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분들 찾아가서 사서 이렇게 자랑을 한다거나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동훈이가 이래서 샀던 거군요. 정말 뭐 아직 끝난 거 아닌가요? 두고 봅시다. 네. 아무튼 근데 어떤 물건뿐만 아니라 쇼핑을 많이 한다는 자체가 관심받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네. 이런 비싼 물건을 쇼핑하는 거를 다시 굵고 찍어서 SNS에 올리기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막 주목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맞아요. 동훈이는 잘생긴 데다가 패션 센스까지 넘쳐서 이제 관심받고 주목받는 게 솔직히 너무 부러웠었네요. 저희 SNS 허세냄 사연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자기애적 성격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유로 쇼핑을 많이 해서 중독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패딩왕 허몽클 씨한테 들으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네. 즉석에서 별명 하나 또 생겼네요, 진짜. 패딩왕 허몽클, 쇼핑왕 김직구. 와, 정말 진짜. 대단한 비난 모함왕인 것 같아요. 전혀 제가 모함을 많이 당했다는 입장에서는 모함왕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모함당했을 때 고급 매장에 VIP 대접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의외로 이게 쇼핑에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막 고객은 왕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 사게 되면은 점원으로부터 막 예쁘다, 뭐 잘 어울리신다 이런 온갖 칭찬과 우대를 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빨린 말인 건 알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에 좀 으쓱하기도 하죠. 이것도 일종의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접받는 느낌을 즐기기 위해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실제로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유명 백화점이나 호텔 VIP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글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지인 중에도 하나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백화점 VIP는 별도 쇼룸에서 쉬면서 원하는 물건을 이제 매장에서 그냥 가져다가 눈앞에서 보여주잖아요. 그 느낌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종의 권력욕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해보면 전에 말했던 허세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게 되게 그런 분들은 뭐 SNS에다가 올해도 유지했다 모모 백화점 VIP라거나 VIP 클럽 대리주차 서비스는 제법 쓸만하다 그런 글을 자주 올리곤 하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기를 우러러보기를 기대하고 즐기는 측면이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네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저희 다들 경험이 있을 텐데 좀 색다른 경우가 있죠. 더 심각하게는 이제 조울증의 조증 상태에서도
굉장히 심한 소비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네. 네. 쾌락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게 이제 진단 기준에도 있는 내용인데 경험상 이제 여성 그 환자분들에게서 좀 더 흔한 느낌인데 이게 이 증상이 생기는 거는 일단 평소보다 카드를 많이 긁기 시작하면 맞아요, 가족들이 진짜. 이제 이거 병이 또 오는 것 같다는 느낌에 바로 외래를 모셔오곤 하는데 네. 정말 거의 정확하게 재발 초기 증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 이때부터 치료를 바로 받으면은 이제 빨리 좋아질 텐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난 그냥 물건 산 거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치료를 못 하다가 막 더 심해지면은 막 무리하게 집을 계약하거나 막 스포츠카를 사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생활을 파괴할 수 있는 소비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봤어요. 제가 봤었던 조울증 환자분 한 분도 기억나는데 외제 고급차 2대를 계약했었던 60대 남자 환자분이었어요. 그분은 사실 경제 사정이 상당히 좋은 분이어서 본인 소유로 시가 수백억짜리 건물이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도 엄청났기 때문에 차 한두 대 정도는 살 수도 있을 것 같긴 했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 조울증이 있었고 다른 증상들도 심했기 때문에 그때 부인 손에 바로 병원으로 오셔서 치료를 받았고 차도 계약 취소가 돼서 다행이긴 했는데 그 부인분이 엄청 답답해 하셨거든요. 이분 저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1년차 때 봤던 환자분 맞죠? 네, 맞아요. 저도 네. 옆에서 봤어요. 맞아요. 네. 그분 그 수백억 되는 건물 있다는 것도 증상 아니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사실 이제 나중에 증상 좋아지고 나서도 남자로 살면서 이제 BMW X 시리즈 한번 타보는 게 로망이다 라면서 눈물 흘리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증상이 좋아진 게 맞다 아니다로 이제 좀 나뉘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배우자분 얘기를 했는데 그 배우자분 말도 이해가 되는 게 X 시리즈야 그렇다고 쳐도 람보르기니는 너무 민망했다. 내가 이 나이에 그렇게 납작한 차에서 내리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결국 역시 스포츠카는 남자의 로망이지만 아내의 말을 잘 듣자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 같네요. 마무리예요. 네. 마무리가 참 대단히 좀 황당한데. 네. 지금까지 이제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쇼핑이 주는 쾌감의 중독, 연극성, 자기애성의 성격적 특성, 그리고 조울증과 같은 질환의 증상, 이런 식으로 쇼핑 중독을 보일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크게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연자분께 저희가 어떤 좀 조언,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쇼핑을 많이 하시는 편이긴 하지만은 정신과적으로 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어 보이시지 않나요? 네. 예. 저도 인형 뽑기 많이 할 때는 사연자분보다 많이 할 때도 있었거든요. 다들 한 번씩 그런 적이 있었나 봐요. 탐진제. 사실 이제 처음에 한 방에 딱 뽑히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 도박 중독으로 가는 그 전형적 패턴 아닙니까? 네. 초심자의 행운에 빠져들었죠. 그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만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 해소와 그 쇼핑이 주는 쾌감 때문에 그냥 반복적인 쇼핑을 하는 걸로 보여요. 스트레스를 푸는 다른 취미 생활이 있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사실 그냥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괜찮지 않나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의 이전 모습이랑 너무 비슷해서 너무 괜찮다고 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되게 끄덕끄덕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게요. 아까 사연 들을 때. 공감 많이 하셨죠. 네. 저는 인형 뽑기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제 생각 안 그래도 이분이 그 회사 생활이나 어떤 결혼에 대한 압박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나 쇼핑 중독인 거 아니냐 이래도 괜찮나 그런 걱정 때문에 이중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더 힘드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래서 요즘 헬조선이다 이런 말이 유행인데 정말 살기가 쉽지 않죠. 이야기해보면 정말 안 힘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세상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시발 비용이다, 탕진잼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연자분도 힘든 거 이겨내는 방식의 하나로 쇼핑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 같아서 좀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네. 물론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중독 수준의 쇼핑이라면 치료를 받아야겠죠. 이 중독 질환에 준해서 날트렉손 같은 중독 회로에 작용하는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계획표를 작성한다는 식의 인지행동 치료를 해볼 수도 있긴 합니다. 김중훈 선생님 받으셨던 것처럼 그런 치료들을 받아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예,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사연자분 본인 말씀대로 뭐 중독이다 이 정도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쇼핑이 나쁜 겁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되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분명히 쇼핑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당히 즐기시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무슨 최후 변론을 듣는 것 같아요. 적당히라면 네. 찬성이죠. 네, 사실은 저도 아직 뜯지 않은 신발 박스가 한 2개 집에 쌓여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자면은 한번 쇼핑을 할 때 일정 금액 안에서 지르는 룰을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루에 2만 원 이내, 품목은 2개 이내 이런 식으로 수치를 정해놓고 하면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습관을 들이면은 조금이나마 소비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엄격하게 해볼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신용카드 꺾는 것도 방법입니다. 월급날 그 적금 계좌에서 이제 뺄 수 없는 이체가 안 되는 그런 적금 계좌로 이제 자동 이체가 되게 그 금액을 왕창 걸어놓고 남은 돈으로만 한 달을 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불가피하게 소비가 줄어드는데요. 이건 뭐 물론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효과는 있었나요? 지난주에 적금 깨고 오셨다고요? 아무튼 이런 방법도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 왜 이러는 걸까요? 첫 번째 사연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가뜩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힘든데 이 즐거워야 할 쇼핑 때문에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사연자분이 현명한 쇼핑왕이 되길 바라면서 이 정도로 얘기 마무리 해보고요. 저희는 얘 왜 이러는 걸까요? 다음 사연에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